영마는 진짜로 좀 그냥 객관적으로 좀 재밌어요. 진짜로. 너네도 제대로 읽어보면은 재밌다고 생각할걸? 그런 거 없냐?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러니까 소설은 어쨌든 갈등이라는 게 있잖아. 그죠? 이 소설의 갈등 구조는 일단은 개인과 운명의 갈등입니다. 응? 응. 개인과 운명의 갈등. 이게 뭐냐면은, 너는 역마살이라고 하는 말 들어본 적 있죠? 그 역마 제목의 역마가 그 역마살 할 때 역마거든요. 이 역마살이 뭐냐면은 어느 한 군데에 정착할 수가 없는 팔자예요. 그 계속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팔자. 말 그대로 실제로 뭐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 만약에 사주에 역마가 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보통 한 군데 정착을 못 하죠. 계속 뭐 어디를 다녀야 되고 어, 집에 못 있고 계속 뭐 직업적으로건 아니면 뭐 취미가 그쪽으로 발달을 하건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역마가 어, 아들 성기가 그 팔자를 타고났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자 틀만 먼저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본문은 어차피 소설 같은 경우에는 구절 한 줄 한 줄 다 읽는 게 아니라 핵심 부분만 좀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이거 다 읽으면 뭐 답도 없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작품에서 성기 아들인 성기가 역마살을 타고났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성기의 어머니 그렇죠? 성기의 어머니 이제 본문에서는 이름이 뭐였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뭐였지? 옥화, 그래. 성기의 어머니인 옥화. 그죠? 옥화가 이제 어머니의 어머니. 성기의 어머니. 성기모. 됐죠? 이거를 어떻게든 좀 없애려고. 없앤다라고 하긴 힘들고, 그러니까 아들을 좀 정착시키려고. 그죠? 그러니까 아들인 성기의 운명을 바꿔보려고 노력을 해요. 시도를 하죠. 노력, 시도. 이걸 하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해요. 이게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실패하고, 결과적으로는 성기가 운명에 순응하는 삶을 살게 되죠. 이렇게 정리합시다. 성기는 운명에 순응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걸 받아들이죠. 근데 이제 이 과정이 되게 드라마틱해요. 실제로. 본문 읽어봤니? 안 읽어봤어? 아, 초면이야? 읽어봤어? 재밌지 않냐? 이거 되게 재밌어요. 진짜로. 약간 드라마 같아요. 요즘 드라마 같아요. 이때 당시에 지금 보면은 약간 되게 뻔한 스토리야. 지금 보면 되게 뻔한 스토리인데, 이때 당시로 생각해보면 아침 드라마 같지, 그치? 아침 드라마 아니면은 일일 드라마 9시에 하는 거. 약간 그런 거 같아요. 실제로. 재밌습니다. 갈게요. 자, 성기에게 역마살이 든 것은 어머니가 중서방을 탓한 탓이요. 어머니가 중서방을 맞이했고요. 그러니까 옥화가 남편으로 중이랑 사이에서 낳은 게 성긴 거야. 그러니까 중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여기저기 보통 탁발이라고 하죠. 탁발. 이게 먹을 거 좀 달라고 시주해달라고 돌아다닐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성기의 아버지인 사람 누군지 몰라요. 정확히 누군지 모르고 같이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차피 성기의 아버지도 계속 떠돌아다녀요. 오케이. 중서방을 정한 탓이고요. 어머니가 중서방을 정한 것은 할머니도 남사당에게 반했어요.
남사당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공연하는 사당패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머니, 할머니, 됐죠? 그러니까 대대로 아버지, 그러니까 성기에게 있어서는 아버지고 할아버지인 거잖아.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전부 다 떠돌이에요. 아버지, 할아버지 모두 떠돌이 삶을 살았던 떠돌이의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결국 영마라고 하는 거죠. 영마. 이게 운명인 거야. 성기의 운명. 핏줄이 그런 거죠. 핏줄이. 떠돌이의 핏줄인 거죠. 벌써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성기의 영마운도 결국은 할머니가 장본이라. 할머니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던 거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할머니는 성기에게 중지를 시키는 거, 요 체크만 할게요, 그냥. 그렇죠? 성기에게 중지를 시켜서 살을 떼어 보려고도 했었던 거고, 이게 어렸을 때 절에다가 맡겨놓거든요. 뭐, 나오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든 이게 해결되지 않을까. 근데 결국에는 못 풀어요. 뛰쳐나오고 막 도망 나오고 막 이러거든. 그래서 중질에서 다 못 다 푼 살을 이번에는 옥화가 그에게 책장사를 시켜서 풀어보려는 속셈이겼다. 이게 책장사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마찬가지겠죠? 아까 얘기했던 운명을 거역하려는 시도인 거예요. 이 두 가지. 그죠? 운명을 거역하려는 시도. 그렇죠? 네. 그런 속셈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 성기로서도 불경보다는 이야기책에 흥미가 있고요. 중질보다는 차라리 장사가 낫겠다. 그러니까 애초에 성기라고 하는 인물도 그 운명을 벗어날 수 없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절에 가더라도, 아, 난 절이 너무 싫은데. 난 바깥 세상이 너무 궁금한데. 막 이런 거야. 그 다음에 불경을 읽어라 라고 해도, 아, 나는 이야기책이 더 좋은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건. 그죠? 자, 그래서, 그래서, 그러나, 옥화는 꼭 화개장터만 보이기로 다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화개장터를 벗어나지 말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어쩔 수 없잖아. 얘가 그 스님 되기는 싫다고 하고, 장사해보고 싶다고는 하는데, 그렇다고 이제 네 맘대로 해라라고 하면 또 떠돌이 삶을 살 테니까, 너는 화개장터에서만 장사하는 걸로 하자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됐죠? 근데 대신에 이제 이 화개장터라고 하는 공간도 하나 체크는 해두실 필요 있어요. 화개장터. 그 아실 겁니다. 유명한 노래도 있으니까. 전라도,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뭐 이렇게 섬진강 따라서 있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실제로 화개장터라고 하는 곳이 위치한 공간이 전라도랑 경상도랑 사실상 그 위쪽 지역까지 위쪽 지역까지 해서 되게 그 경계 부분에 있어요. 다 만나는 지점에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화개장터라고 하는 공간은 만남과 이별이 되게 빈번히 일어나요. 음, 만남과 이별의 공간이 되고, 그렇죠? 이게 되게 빈번히 일어나는 공간. 그리고 실제로도 이 이별이 자주 일어난다는 얘기는 떠나요. 실제로 이곳에 뭔가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가 떠나요. 모임과 더불어서 떠남. 그렇죠? 이게 반복되는 공간이야. 그럼 뻔하죠. 어. 역마의 운명을 타고난 성기가 이 화개정터라고 하는 모였다 떠났다가 빈번히 반복되는 이 공간에서 정착할 수 있을까? 뻔하지. 안 되지. 그렇죠? 이런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자, 내려가겠습니다. 자, 성기가 이제 마루대에 올라오는 걸 보고 이제 물어봐요. 더운데 왜 인자 내려오냐? 라고 했더니 곁에 있던 수건과 부채를 집어서 그에게 주었어요. 오카에게 이야기책을 읽어 들려주고 있는 듯한 낯선 계집애, 이 낯선 계집애 나오죠? 이게 개연입니다. 개연, 개연. 성기랑 이제 사랑에 빠지는 인물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기가 바깥에서 일하다가 집에 왔단 말이야. 근데 웬 낯선 여자애가 하나 앉아 있어요. 어. 자, 그 여자애가 성기를 바라보네요. 갸름한 얼굴에 흰 자위에 검은 자위가 꽃같이 선연한 두 눈이었다. 요거 지금 딱 보시면 알겠죠? 순간 성기는 가슴이 찌르르 했다네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죠. 호감을 느끼네요. 대연에게 호감을 느낀 성기. 그렇죠. 요거 하나 체크해 놓을게요. 생기를 띠는. 종종 이 부분에 주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성기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요. 성기의 눈빛으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생기를 띤 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떤 감정인지 뭐 어려운 건 아니야. 생기를 띤 눈이라고 하는 건 지금 반했잖아. 사랑에 빠졌다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에 빠진 호감이라고 하는 감정을 생기를 띤 눈이라고 지금 표현한 거고, 이따가 그 눈빛이 또 나옵니다. 다른 눈빛. 내려갈게요, 일단은. 자, 최장수 딸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 최장수 딸, 개연인 겁니다. 어, 아니, 최장수라니? 아니, 그럴 때 이제 얘기하죠. 어머니를 보면서 숟가락을 들지도 않고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죠. 이거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밥 먹는 것도 잊을 정도로 개연에게 관심이 쏠려 있는 겁니다. 개연에 대한 관심, 호감. 요걸 지금 드러내는 장면인 거죠. 그렇죠? 아유, 굴에 산다더라. 이번에 어쩌면 하동으로 해서 진주 쪽으로 나가볼 참이라는데 어제 저녁에 하객골로 들어갔다. 라면서 쭉 이야기를 덧붙여요. 근데 여기 하나만 체크할게요. 여기 이렇게. 했다면서까지. 했다면서까지입니다. 그냥 아니, 괄호 이렇게 칠게요. 그리고에서부터 했다면서까지. 차이가 뭐냐면은 그 요런 말이랑 조금 구분 하나만 해주시면 돼요. 요런 말들이랑. 그러니까 지금 큰 따옴표가 있는 요런 말들은 이제 인물의 대화를 직접적으로 인용한 거잖아. 그렇죠? 인물의 말을 직접적으로 인용한 거라면, 근데 이제 그리고 맡아주기로 했다면서 이거는 이제 간접 인용인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대화를 제시하는 방법에 두 가지 종류가 다 등장합니다. 대화를 직접 인용하는 거랑 간접 인용하는 거랑 둘 다. 물론 이제 이 간접 인용 파트는 다른 거 없죠. 개연이가 지금 이 성긴의 집에 머물게 됐어요. 음.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개연이 주막에 머물게 된 이유. 이거를 됐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옥화는 성기의 눈치를 살피듯 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거 왜 그러겠어? 옥화도 지금 생각이 있어요. 무슨 생각? 개연이랑 성기가 잘 이어져서 여기 이제 정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야. 그거 하나 메모해둘게요. 각주 달려있나? 있네요. 그쵸?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성기와 개연이 연결돼요. 정착했으면 는 바람이 있는 거라고. 그죠? 문제 없죠? 며칠이나 있겠나, 뭐 며칠이나 있을 거라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며칠이나 있을 거래요? 뭐 재미나면 지리산 쪽으로 갈 거라던데? 야, 그래도 그런 사람 딸같이는 안 보이지? 이러면서 이렇게 떠보는 거야, 계속. 좀 어떠냐? 약간 이런 거죠. 어, 개연이라는 이름이었고요. 성기는 잠자코 밥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은 먹지도 않고 상을 물려버렸다. 마찬가지죠? 밥을 왜 안 먹었을까? 마음이 들쑥날쑥한 거죠, 지금. 개연에게 호감을 느껴서. 됐죠? 다음 장면 가겠습니다. 이튿날 책전에 앉아 있으려니까 최장수 딸이 점심을 가지고 왔어요.
가까운 거리였어. 상돌 엄마가 있을 터인데 이렇게 벌써 처녀 티가 나는 남의 큰애기더러 이런 심부름을 시켜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야, 지금 이거 그냥 한번 말로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인물의 내면을 서술자가 다 서술하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서 그렇습니다. 됐죠? 전지적 작가 시점을 다른 말로 할 수 있겠죠? 작품 외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을 다 서술해요. 괜찮습니까? 문제 없죠? 자, 그러나 정작 그녀 쪽에서는 그러한 빛도 없이, 어우, 꽃송이 같은 두 눈에 웃음까지 담은 채, 그렇죠? 여기서 일단 우리 알 수 있네요. 개연도 호감이 있네요. 호감이 있음, 그렇죠? 두 장면까지 일단 처음 만나서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는 장면까지 나왔고요. 뭐 이제 중력 부분은 사실 별거 없어요. 둘이 그 감정이 점점 깊어지는 그런 과정 중에 이제 떠나게 됩니다. 최장수가 돌아오고요. 떠나겠대요. 자, 개연의 시뻘겋게 상기한 얼굴은 옥하와 그의 아버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잊은 듯 성기의 얼굴만 일심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떠나는 장면에서 개연은 당연히 슬퍼하죠. 그 장면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때 버드나무에 몸을 기댄 두 눈에는 다만 불꽃이 활활 타오를 뿐. 눈빛 또 나왔죠? 그죠? 눈에는 불꽃이 타오른다. 여기에 심리는 안타까움, 분노. 그죠? 아무런 새로운 명령도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거 뭐 떠난다는데 어쩔 수 없잖아. 자, 구체적으로 혼인을 약속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호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떠난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붙잡을 명분은 없잖아, 사실. 서로 마음을 확인한 건 아니었으니까. 그때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죠. 개연이가 오빠 편히 사시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사실 원래 이 전에도 편히 사시오, 편히 사시오, 편히 사시오 세 번 얘기해요. 편히 사시오를 세 번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 무슨 얘기야? 나 좀 붙잡아라야. 음. 성기가 잡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그죠? 오빠 편히 사시오. 하고 거의 울음이 다 된 마지막 목소리를 남기고 돌아선 개연에 저만치 가고 있는 한라적삼을 바로 하나 합시다. 고운 햇빛과 늘어진 버들가지와 산울림처럼 울려오는 뻐꾸기 울음 속에 우두커니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참 이런 장면들이 참 좋아요. 뭐냐면 자연의 풍경은 아름답죠. 어, 그렇죠. 근데 당연히 이건 뭐야? 인물의 처지와 대조적이에요. 비극성 심화하는 거죠. 끝나요? 이런 장치들이 참 잘 돼 있어요, 이 작품이. 그리고 이제 개연이 떠나고 나서 성기는 알아 눕습니다. 상사병에 걸려서 알아 누워요. 거의 죽을 뻔해요. 거의 죽을 뻔합니다. 밥도 못 먹고 완전히 누워있어서. 자, 성기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은 이듬해 우수, 경칩 다 지나고 청명 무렵에 비가 찔금거릴 무렵이었다라고 얘기하죠. 네. 그래, 요 뒤에를 바로 칠게요. 주마막 앞에 늘어선 버들가지는 다시 푸르게 변했고요. 살구, 복숭아, 진달래 이런 게 피어나기 시작하네요. 계절의 변화가 있어요. 시간의 경과가 있었고 봄이라고 하는 계절감이 드러나죠. 됐나요? 근데 이제 이 봄의 계절감을 묘사한 이유는 하나죠. 생동감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갈게요. 생명력. 그렇죠? 그리고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소생의 계절이죠. 다시 살아나는 계절 뭔가가. 그럼 이제 이게 연결되는 거죠. 아, 성기가 일어나겠구나.
괜찮나요? 성기가 회복하는 거. 이거를 이제 대응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들의 미음상을 차려들고 들어온 옥화는 성기가 미음 그릇을 비우는 것을 보고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이제 삶의 의지를 되찾았다 그래도 이거잖아. 자, 이렇게 물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집중해서 보실 필요 있습니다. 자, 너 강원도 쪽으로 가보고 싶냐? 이 강원도 쪽이라고 얘기하죠. 강원도 쪽. 이게 이제 개연이랑 떠난 방향이에요. 음, 개연이 떠난 쪽.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너 개연이 쫓아가고 싶냐? 라고 물었어요. 성기는 이제 조용히 고개를 돌리죠. 아, 아니라고. 그러면 여기서 나랑 같이 살겠냐? 그죠? 이거는 이제 화개장터에 정착하는 삶이죠. 끝나요? 거기에도 지금 고개를 돌려요. 그죠? 서서히 서서히 지금 성기의 운명, 됐죠? 성기의 운명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재현을 따라가서 개연과 혼인을 하고 뭐 정착해서 살겠죠. 가정을 꾸리면.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지금 이 화개장터에 자리를 잡고 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결국 뭐 남은 선택지는 그냥 나가 사는 거죠. 그렇죠. 자, 뒤에 내려갈게요. 성기의 회춘을 거의 다 단념하고 났을 때, 성기 이제 죽겠다, 저러다가, 이제 일어나긴 힘들겠다라고 했을 때, 옥화는 이왕 죽고 말 것이라면, 어미의 맘속이나 알고 가라고. 음,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마귀를 보여주는 장면까지. 자,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 이거, 족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 족보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 이 개념이에요. 최장수 영감이 있고, 그렇죠? 어, 그죠? 최장수 영감이 있고, 아, 이게 너무 좁은가? 자, 살짝만 옮겨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최장수 영감이 있고, 그죠? 엄마가 달라요. 엄마가 달라요. 음, 이게 A 엄마, B 엄마가 있는 겁니다. 어, A 엄마 밑에서 A 엄마와 최장수 영감 사이에서 옥화가 태어난 거고, 됐죠? 그리고 최장수 영감이랑 B 엄마 사이에서 계연이가 태어난 거야. 됐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옥화와 계연이는 자매지간인 거죠. 어, 그렇죠? 자매지간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옥화의 밑으로 성기가 태어난 거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음. 그럼 결과적으로 옥화와 계연이가 자매 사이였으니까 성기와 계연이, 계연이는 성기 이모인 거야. 괜찮습니까? 알고 봤더니 어. 둘이 호감을 느끼고 있었잖아. 그쵸? 음, 그쵸? 그러니까 이게 나이대가 비슷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대가 비슷하니까 호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모였던 거지. 그럼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였던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해준 거야. 애가 아들이 알아 누워가지고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죽으려고 하니까 야 네가 좋아했던 계연이가 실제로는 네 이모였어. 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한 거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왕 이렇게 된 거 사실이라도 알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음. 계연과 옥화가 혈연 관계였음을 알린 거야. 되게 요약적으로 제시했죠, 근데? 어, 굉장히 요약적으로 제시했죠. 이런 게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이제 운명의 비극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어. 됐죠? 내려가겠습니다. 나도 처음에 영감이 36회 전이라고 했을 때 가슴이 섬뜩하긴 했다. 이게 왜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옥화가 처음에 이제 그 최정수 영감이랑 얘기했을 때 화개장터 처음이신가 봐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그때 아니 36회 전에 와본 적이 있다고. 그때 이제 한 여인이랑 사랑에 빠졌었는데 내가 이제 떠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근데 이제 자기 엄마가 그런 얘기를 자꾸 했었거든. 옥화 입장에서. 엄마가 너희 아버지가 36회 전에 나랑 만났다가 떠났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혹시 했었는데 실제 어떤 거야? 됐죠? 내려갈게요. 그렇지만 설마 했는데 이렇게 나를 깜짝 놀라게 할 줄 알았냐? 나도 하도 아슬아슬해서 절집에도 가봤어. 무당도 찾아가 봤는데 이게 이제 요것이 남의 속을 뻔히 들여다보듯이 제잘되는구나. 차라리 망신을 했지. 야, 무당도 그 소리 하더라. 네 팔자가 그렇다고. 됐죠? 옥화는 잠깐 말을 그쳤어요. 성기의 두 눈에 불을 켜듯 형형한 광채를 띠게 됐다네요. 됐죠? 눈빛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 눈빛이 뭔지가 지금 조금 모호할 수 있어요. 어, 갑자기 성기의 두 눈이 빛나기 시작한 거잖아. 그쵸? 이게 무슨 의미였을까? 뒤에 이어지는 거랑 조금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도로 힘을 얻고요. 그쵸? 형형한 두 눈으로 결심을 하죠. 괜찮습니까? 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요거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의지를 되찾은 거예요. 그죠? 자, 성기 입장에서는 이제 아버지를 찾아서 강원도 쪽으로 갈 것도 아니고, 여기 화개장터에 머무르면서 장가 들어서 살림을 차릴 생각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옥화도 이제 억지로 어떻게 만들 수 없는 거야. 너 좋을 대로 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마지막 장면입니다. 자, 한 달 하고도 달포 정도 지났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 옆판 하나만 맞춰줘. 옆판. 네모 칩시다. 옆판. 이 소재가 상징하는 게 이제 떠돌이의 삶입니다. 떠돌이의 삶.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떠돌이, 다른 말로 이제 방랑의 삶이 되는 거죠. 방랑. 방랑의 삶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아, 성기가 결국 선택한 건, 성기의 선택은 운명에 순응하는 삶이죠. 이걸 선택하게 된 거죠. 자, 마지막 장면. 뻐꾸기는 울고 있고요. 버들가지엔 햇빛이 새벽녘에 비가 지나가고 맑게 겠죠. 역시나 풍경을 묘사했네요. 음, 주변에 정경을 묘사했는데 이건 역시 어, 희망찬 분위기를 겠죠. 이게 지금 이 작품에서 여기저기 되게 많이 나왔어요. 정경을 묘사하는 장면이 많이 나왔는데 그 정경 묘사가 요소마다 드러내고자 하는 분위기나 내면 심리나 이런 게 조금씩 달라요. 정확하게 매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기는 어머니와 하직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거 원래 마지막 장면 이제 되게 중요한 거 하나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잘라놨어요. 수능특강이 가끔 이상한 짓을 할 때가 있어요. 마지막 장면에 뭐가 나오냐면 삼거리 나와요. 삼거리. 이 삼거리가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소재거든요. 자, 삼거리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179쪽 자료 중에 맨 마지막 거 삼거리길의 상징적 의미 나오거든요. 삼거리길의 상징적 의미 요거 체크해 두세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할게요. 공간이 좀 있는 데가 여기 공간 좀 있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첫 번째 하나는 하객골로 난 길이고요.
두 번째는 구례 쪽으로 난 길이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동 쪽으로 난 길이거든요. 삼거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서가지고 마지막 장면에 나와요. 성기가 이 길들을 한 번씩 쳐다봐요. 한 번씩 쳐다보는데, 자, 화개골의 길을 선택했다면 화개골은 화개장터 쪽인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의 삶인 거고, 그렇죠? 이제 이 과거의 삶에 대한 미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냥 달리 얘기하면 그냥 어머니와 함께 정착하는 삶. 그렇죠? 어머니와 정착하는 삶. 그리고 여기서 구례라고 하는 게 이제 개연이 떠난 방향이에요. 개연이 떠난 방향.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야? 개연이 떠난 방향을 향해서 간다는 얘기는 개연과 혼인하겠다는 거죠. 결심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 선택지가 되는 거야. 근데 결국 이 두 가지는 운명을 거역하는 거예요. 성기라고 하는 인물의 역마살을 거스르는 선택이 되는 거죠. 어찌됐건 1번이랑 2번은 둘 다 정착을 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동. 하동. 이게 이제 말 그대로 떠돌이 삶이고 방랑의 삶. 운명에 순응하는 삶. 좋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성기가 선택하는 게 3번이에요. 하동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막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길을 걷다가 보니까 막 콧노래도 나오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홀가분해진 거야. 운명에 순응하는 삶을 선택하면서 성기가 이제 짐을 내려놓고 홀가분함을 느끼는 그런 결말이 돼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되게 재미있고 좋은 작품이고, 자, 보시면 알겠지만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들이 몇몇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대략적인 내용은 어차피 다들 안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구절에 사용된 뭐 표현상의 특징이라든가 어떤 걸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했는지 요거 매칭하는 작업을 조금 잘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여기까지 보겠습니다.